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성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한 발 다가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을 보고 평가를 하자면 다소 예상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미중 사이 그리고 미북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 외교를 한다 이런 불평들이 있었는데, 막상 공동 성명, 공동 발표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동맹을 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결국 동맹이 건재하다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준 공동 발표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윈윈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소위 경제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평화 경제를 서로 주고받은 윈윈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과 방향이 재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서 외교와 억지에 합의했습니다. 그 외교 가운데서도 대화를 중시하는 구체화된 이 수단에 대해서 확인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 방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소위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 타결, 다시 말해서 빅딜이 아니라 부분적인 합의, 부분적인 이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에 합의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세 가지의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잘 녹여 들어가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호평도 있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는 의견과 북한을 이끌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요,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주적이다, 메인 위협이다는 것을 굉장히 확고하게 하고, 협력 방향 이런 게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있도록 이렇게 딱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나온 우리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은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많고 합의라는 단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교적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담긴 조치에 합의하고 그런 성명은 아니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핵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요,
미국의 전술핵이 있을 동안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먼저 내보내는 거였고요. 그 전술핵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모든 핵 관련되는 자산과 정책들,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적대시 정책,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먼저 제거돼야 된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았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원하는 용어를 따랐었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보지 않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끔찍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핵 보유가 하나의 참 국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이 예민해하는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 등이 한미 정상 간에 처음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에 비하면 수위 조절이 된 편이지만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소위 이제 대화 포용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뻔하고 또 미국은 이 원칙에 입각한 그런 대북 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성명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에 완벽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완벽한 공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그런 걸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왜 함부로 얘기하느냐 하는 항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현 단계에서는 외교적 수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배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아마 믿고 있을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으로 그동안 유지해오던 정책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의 미래는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를 원하고 또 친북 친중적인 제도와 법제도를 계속 이렇게 양산하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을 원하고 만약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그런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마 미국도 이 동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치러야 할 선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 국민이 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NTD 뉴스였습니다.